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언제부터 선진국이었을까? 라는 제목의 중국 칼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칼럼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에 갓 입문한 수준 정도라고 여긴다. 물론 하루 종일 인터넷 유언비어에 빠져있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이 매우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는다고 알고 있으며 각종 생활 형편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한국은 언제 선진국이 되었고 지금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다. 먼저 선진국을 결정하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어떤 하나의 통일된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국제적인 대형기구나 조직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기구들 간의 판단 기준이 모두 다르다. 보통 1인당 GDP나 1인당 국민총소득, 공업 경쟁력 등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기구들이 동시에 모두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때가 바로 해당 국가가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기구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인 IMF 그리고 UN 같은 조직들이 있다. 그럼 먼저 한국이 몇 년도부터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었는지 알아보자. 한국은 1997년도에 주요 기구들과 조직들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에 한국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바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다. 이 위기는 한국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경제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한국의 각종 지표들이 선진국 기준 밖으로 전부 밀려나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간 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선진국 지위를 되찾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줄곧 표준 선진국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GDP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4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연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1만 달러를 돌파했다. 1996년에 이미 많은 기구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1996년 한국은 OECD에 가입하게 됐는데 OECD는 부유한 나라들 모임이나 선진국 모임이라고도 불린다. 1997년 무렵 다른 조직들도 대체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1997년을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만약 그때 완전히 넘어졌다면 절대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들이 쓰러졌다면 단번에 아시아의 4마리 고양이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굉장히 잘 버텨냈다. 98년 대담하게 경제개혁을 실시했고 미래의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 견고하게 기초를 다졌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한국은 다시 선진국 지표를 회복했다. 하지만 각종 기구들이 같은 시기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는 곳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시기가 모두 제각각인 것인데 97년 금융위기 이후 대략 5년 정도 지났을 때쯤 대다수의 기구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재인정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 경제가 급부상했다. 그렇게 2006년 한국은 곧바로 1인당 GDP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 1인당 국민총소득도 2만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한국이 잘 발전하고 있던 이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이다. 이번 위기는 한국을 지독하게 괴롭혔지만 한국은 가까스로 버텨나갔다. 97년의 경험이 있었고 공업 경쟁력도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큰 충격은 없었다. 2018년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했고 같은 해 1인당 국민총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공업 경쟁력이 강한 고소득 선진국가가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는다는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다. 2018년 한국이 3만 달러를 넘었을 때 수많은 언론들이 한국 인당 GDP와 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적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었을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3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이렇게 적는다면 4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적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은 이미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굉장히 강한 선진국가가 맞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와 선박제조 분야에서도 매우 강하다. 사람들은 한국이 1997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2000년대 초에 금방 다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과정이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칼럼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 5일을 일하면 한 달을 살 수 있고 우리는 한 달을 일해야 5일을 살 수 있어. 이런 걸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돼지고기도 먹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마치 대만 사람들이 우리가 차지장도 먹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물한 개구리. 한국인 1인당 평균 고기 소비량이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반이야. 중국은 한국의 몇 분의 1인데 서양은 원래 고기 소비량이 많은 편이야. 항상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할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해. 일본의 소고기 소비량이 한국보다 적은데 그럼 일본이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못 산다는 거냐? 내가 말하는 건 평균 고기 소비량이야. 한국이 스페인, 이탈리아의 반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일본의 인당 고기 소비량은 한국에도 못 미쳐.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선진국이야. 정신 차려.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는 고작 1인당 평균 8,000위안. 선진국 되려면 아직 많이 멀었다. 어느 방면이 발달했는데? 전 방면에서. 선진국가가 뭔데? 이성적으로 애국하자. 자신감이 넘치네. 남조선이 도대체 어디가 발달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야, 너희 촌에는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 보구나. 자주 밖으로 나가서 보려무나. 세상은 매우 크단다. 한국은 심하게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일부 산업들은 세계를 이끄는 수준이야. 한국 산업은 심각하게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난 단지 한국의 경제 수준을 말하는 거임. 건강한지 안 한지는 당연히 논외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일본에 의존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랑 별 차이 없지 않나? 말재간이 대단하네. 30년이라도 추월할 수 없어. 반도체는 이미 20년을 했거든. 넌 반도체가 원자폭탄이나 항공모함처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기술은 힘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야. 넌 한국의 어떤 부분이 덜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화공, 전자, 조선, 기계,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철강 등 산업에서 모두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고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이 16개인데 넌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전부 글로벌 시장의 격전 속에서 나온 강대한 기업들이야. 한국은 1인당 과학기술 생산이 매우 높고 특허 출원도 최상위권이야. 모두 미국이 지원해준 거잖아. 당연히 한국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의 수많은 선진 산업들 모두 미국의 손아귀에 있어. 영화와 TV에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들도 많이 나오고 별장에 서양식 주택까지 많은데 이게 발달한 게 아니면 뭐야. 한국은 절대적으로 꽤 강한 선진국이야. 삼성. 중요한 건 1인당 GDP를 봐야 해. 너가 가서 살아보면 바로 알 거야. 중국보다 돈이 많아. 이건 진짜 아니지. 다만 1인당 평균은 우리보다 높아. 1인당 평균 소비와 물가는 3배 높아. 한국의 물가는 중국의 2~3배야. 한국에서 아이폰이 평균적으로 몇 달치 월급이랑 같은데? 넌 매일매일 핸드폰 사냐? 한국의 일상용품과 채소, 과일 가격이 어떤지 좀 봐봐라. 그럼 차랑 집을 좀 봐라. 채소는 한국이 땅이 적으니까 그런 거고 외국은 모두 인건비가 비싸서 임금이 높아. 중국과는 반대야.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한 국가야. 우주 최고지. 한강의 기적. 군사적으로는 아직 식민지지. 한국은 소고기를 먹을 수 없어. 뉴스 봤는데 한국의 수입 소고기는 중국보다 싸대. 보통 월급쟁이들이 못 먹는 건 비싼 한국산 한우고 사실 못 먹는 것도 아니지. 아까운 것뿐. 500g을 이민폐로 바꾸면 몇백 위안은 필요함. 와, 너 잘 알고 있구나. 난 한국에서 3년간 일했는데 진짜 이래. 한국의 1인당 평균 고기 소비량은 중국보다 많아.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여전히 한국의 34년 전 수준이야. 26년이야. 말할 땐 팩트로. 96년, 97년에 한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동남아 경제위기 때 다시 떨어졌었어. 한국의 군수산업은 엄청 대단하고 많은 분야에서 중국보다 대단해. 한국 군수산업에서 내가 아는 건 K9과 세종대왕. 다른 건 뭐가 있는지 정말로 생각이 안 나네. T-50도 포함되나? 조선업도 좋아. 발달하긴 개뿔. 북한도 못 이기잖아. IQ 80 이하는 댓글 달지 않는 게 좋겠다. 남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부럽고 질투나면서 한편으로는 오만방자한 거지. 너의 의견대로라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모두 선진국이 아니야. 이 나라들 다 합쳐도 인도를 이길 수 없거든. 문명인은 영원히 깡패를 이기지 못해. 2006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어. 한국은 사실 엄청나게 쩌는 나라야. 많은 산업들이 모두 탑10에 있고 심지어 탑5도 있어. 한국은 과일이랑 고기도 못 먹지 않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한 거 아님? 돌려 까는 것 좀 하지 마라.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한국은 우리보다 발전했어. 북한은 슈퍼 선진국이지. 우주급 선진국, 우주 최강, 지구 랭킹에는 끼지도 않음. 한국 대통령은 맨날 감옥 가잖아. 북한보다 안 좋아. 북한과 한국은 제도만 다른 것뿐인데 하늘과 땅 차이네. 한국은 주권이 없어. 군사지휘권이 미국에 있는데 경제만 발전시키면 그만인 거야. 군사 동맹일 뿐인데 어째서 주권이 없다고 하냐? 애국 서적을 너무 많이 봤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들은 상호방위 조약 체결했어. 평화롭고 안정되게 조국을 건설하면 된 거야. 2003년에 출판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한국은 중등선진국이라고 적혀 있었어. 196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인정하든 말든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한국은 5천만 인구로 광동성에 반밖에 되지 않지만 6개 산업이 세계 탑5에 있어.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배운 사람?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 최상위성인 광동, 짱수, 쩌장성의 2배야. 국가가 다르니 구매력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니 단순히 GDP만 봐서는 안 돼. 당연히 한국은 경제력 확실히 강하고 이 점은 문제 없어. 물가는 몇 배인데? 특히 채소랑 육류. 한국의 공업은 정말 강해.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 중국은 이렇게 큰데 고작 화웨이 하나밖에 없고 한국은 이렇게 작은데 삼성, 현대와 선박 제조업체들이 있어. 한국은 과두제야. 넌 오직 화웨이만 알고 BYD, 중흥, 그리고 매우 많은 군수 기업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한국은 그냥 미국, 유럽을 대신해서 만드는 OEM이야. BYD, 중흥이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전 세계 LNG선 시장을 한국이 모두 가져갔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삼성의 영업소득은 전부 외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외화야.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로 자동차 공장에서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는 여러 분야에서 모두 중국에 앞서 있어. 한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야. 영토의 다른 나라군이 주둔하고 있잖아. 멍청한 게 귀엽네. 유럽의 수많은 국가에도 모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설마 모두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야? 57년 전에 우리나라도 소련 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소련의 식민지였던 거냐? 당신의 이론대로라면 중동의 많은 부유한 국가들도 모두 선진국이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또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야. 기껏해야 미국의 속국이야. 중국만 제일 정상이지. 만족해? 주둔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일본도 주둔하고 있는데 선진국일까? 아닐까? 독일에도 있어. 한국의 과학기술은 엄청 강해. 중동이랑 한국이랑 비교가 되냐?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은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어. 한국은 어떤 방면에서도 모두 선진국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 표준적인 선진국은 세계 주요 조직들이 조사 후 승인하는 거야. 너처럼 입만 놀리는 게 아니라. 과일을 수입에 의존하면 비싸서 당연히 못 먹지. 일본 과일은 더 비싸. 같은 선진국이야. 한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뭔 상관이야. 우리 중국은 500년 동안 개발도상국을 유지해야 해. 현대의 모터는 세계 10대 모터에 들어갔고 삼성, SK반도체는 세계 1위, 3위야. 대형 LNG선도 세계 1위고 삼성의 OLED 스크린, K2 탱크와 포항의 자동차용 강판, 중국과는 여전히 차이가 나. 짜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전투기를 직접 연구해서 차기 5세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세종급 군함은 작년에서야 005를 따라잡았지만 K2 탱크는 수출도 엄청 하고 있어. 작디 작은 한국이 20년 이상 차이 난다. 나는 일찍이 한국에서 7년 동안 일하고 6년 전에 돌아왔는데 전국민 취업률이 높아. 게다가 몇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있고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 보면 10일만 일해도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 한국의 돼지고기 값은 중국과 같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한국을 대충 며칠 여행하고 와서 한국은 건물이 낮고 산이 많아서 길이 좁고 평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식은 담백하고 모두 절인 것들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전의 유일한 지표를 높은 건물로 삼아서 그래. 대단하네.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발전은 사람을 탐복하게 만드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잖아. 그러니까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할 수 있지. 한국이 선진국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국보다 발달했어. 한국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음.